자, 410페이지 갈게. 여러 가지 함수의 정적분인데, 이게 또 정적분의 정의의 주제가 또 마지막 단원이야. 좀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정적분의 기본 정리부터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 알았지? 1번. 그렇지. 우선은, 거기 뭐라 나왔냐면, 함수 fx가 구간 a, b 연속이고, 이런 말 있지? 보통 우리가 미분이 가능하다라는 것은 그치? 미분계수가 존재한다라는 걸로 나와 있는데 적분이 가능하다라는 거는 고등학교 과정에 언급하지 않죠? 물론 우리는 다루고 있는 적분은 지금 아주 어려운 적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고등학교 과정의 적분은 우선 연속이다라는 전제에서 얘기할게. 알았지? 연속일 때. 그리고 자, 스몰 fx의 한 부정적분을 라지 fx다라고 합니다. 알았죠? 우리가 보통 정적분 어떻게 했었어요?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의 dx가 자, 여기 미적분하기 기본 정리라는 거지. 저거의 한 부정적분인 라지 fx를 구하고 나서 여기다가 a란 아래 끝, b라는 윗끝을 살포시 얹으시면 되고, 그치 얘들아? 이 값은 윗끝을 대입한 거에서 아래끝을 대입한 걸 빼면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라지 FB에서 라지 FA를 빼면 되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 정적분은 엄밀히 말해서 뭐예요? 값입니다. 값. 부정적분은 함수들이죠. 맞아요. 부정적분은 함수들인데 정적분은 하나의 값으로 나온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여기서 적분상수 같은 경우 굳이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정적분에서는 그냥 나와서 계산하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기본적인 정리가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 괜찮니? 어렵지 않죠? 자, 두 번째, 정적분의 어떤 기본 성질을 좀 가볼게요. 정적분의 계산이라고 할게요. 정적분의 성질. 수능 대비하는 친구들은 당연히 이걸 통해서 뭐 하시면 되냐면 복습을 좀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갑시다. 첫 번째, 우선은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봐봐. 기본적으로 인테그랄 a부터 a까지 적분하게 되면 그 결과는 당연히 0이 되겠죠. 아래 끝과 윗 끝이 같으면 0이 되는 겁니다. 당연한 거고요. 두 번째로 자 인테그랄 a부터 b까지의 fx의 dx가 있는데 만약에 내가 윗끝과 아래끝을 바꿨어. 이렇게. 그렇지? 자, 윗끝과 아래끝을 바꿔주게 되면 얘가 뭐랑 똑같냐면 여기 앞에 마이너스가 나간 결과가 똑같다. 괜찮아요?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이 전제를 깔고 가면 얘가 의미하는 거는 라지 b에서 라지 a를 뺀 걸 의미하는 거고 얘가 의미하는 거는 마이너스 묶어놓고 나서 라지 a에서 라지 b를 뺀 거와 똑같기 때문에 같을 수 있으면 마이너스가 밖으로 나가야 되겠죠. 맞죠? 맞아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시면 되고 2번이 되게 중요하게 2번에서 되게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정적분은 항상 적분은요. 항상 아래끝에서 윗끝으로 가야 됩니다. 적분할 때는. 항상 아래끝에서 윗끝으로 가는 뭐가 있냐면 정적분의 방향성이 있습니다. 알았죠? 적분의 방향이 있다. 자, 정적분의 방향성이 있다라는 건데 이 방향성 결국 부호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2번 얘기 조금만 더 정리할게. 만약에 함수가 이렇게 제시가 되었거든. 예를 들어서 2번 얘기야. 함수가 그냥 0보다 크거나 같은 위쪽에 있다라 가정을 할게요. 알겠어요? 그럼 여기서 자 여기가 A고 B인데 위쪽에 있으면 우리가 얘를 적분을 할 때 만약 이렇게 적분을 해보자.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의 dx를 적분하게 되면 적분이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이런 방향으로 적분을 진행을 하는 거야. 알았어? 그런데 하필이면 함수도 0보다 큰 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맞아요? 이게 되니 얘들아? 이럴 때 이 녀석의 부호는 그 뭐가 될 수밖에 없냐면 양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오른쪽을 순방향, 왼쪽 역방향으로 잠깐 우리끼리 약속합시다. 함수 fx가 0보다 큽니다. 위쪽에 있는 상태에서 순방향 적분을 하게 되면 정적분의 결과는 플러스가 될 수밖에 없어. 그런데 만약에 fx가 양수인데 이렇게 돼서 여기서 시작하는 이렇게 역방향 적분을 하게 되잖아, 얘들아. 그치? 그러면 얘가 fx가 위쪽에 그림이 그려지지만 역방향 적분하게 되면 0보다 작을 수밖에 없는 거라고. 뭔 말인지 알겠죠?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면요, 아래 끝이 위 끝보다 항상 작다라고 단언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아래 끝이 더 클 수도 있는 거야, 얘들아.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럼 반대로 얘기해볼까? 만약에 함수가 이렇게 그려지면 어떻게 되니? 좀 더 위로 갑시다. 이렇게 함수가 그려지. 이게 fx입니다. 0보다 작아요. 괜찮니 얘들아? 여기가 아래 끝 a, 아래 끝 a, 그냥 a, b가 이렇게 있어. 알겠니? 여기서 내가 함수가 0보다 작은 상태에서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의 dx를 구할게. 자, 음수인데 적분 방향이 순방향이면 그때 요 녀석으로 둘러싸인 요 녀석의 정적분의 결과는 당연히 음수가 될 수밖에 없겠죠. 아래쪽이니까요. 이건 이해가 되죠. 그런데 음수인데 b부터 a까지 fx의 dx 음수인데 적분 방향이 이렇게 돼서 역방향으로 적분이 가게 되면 정적분의 결과는 뭐가 될 수밖에 없냐면 양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맞아요? 이해되지 얘들아? 이런 것들 조심하셔야 돼. 오케이? 적분의 방향성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체크하시면 되고요. 괜찮니 얘들아? 어려워? 할만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갑시다. 그 정적분끼리 더할 수 있다, 뺄 수 있다 이런 것들 안 할게. 알았지? 중요한 것만 하자. 자, 가보자. 여기 뭐 성질이 없어. 있다. 인테그랄 a부터 c까지 fx의 dx라는 게 있는데 얘가 혹시 이렇게 가능해요?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에서 좀 잘리겠다. b부터 c까지 fx dx랑 같다. 자, 어떤 상태를 생각해야 되는 거냐면 정적분이요. 하나의 윗끝과 하나의 아랫끝이 같으면 마치 그들이 상세가 돼서 또 중요한 거는 그 가운데가 반드시 플러스로 연결돼야 되고 맞아요? 그리고 이 안에 있는 이 두 함수가 무슨 함수가 돼야 되는 거냐면 같은 함수가 될 때 오케이? 그럼 이렇게 합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알겠어요? 근데 내가 수학에서 등호 때 가장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거지. 우리가 얘를 보고 이렇게 합치는 과정을 이해하는 건 너무나 잘하거든? 그치? 근데 이 등호는 이게 성립하면 얘도 성립하는 게 등호잖아. 근데 여기서 우리가 얘를 보고 이렇게 적분을 나누는 거를 은근히 애들이 어려워하더라고요. 가능해요. 알겠어요? 정적분에 이런 말 좀 조심스러운데 적분에 이런 말은 그냥 나만 쓰는 용어야. 분해. 이 맞는 단어일까? 분해란 단어가 찝찝한데 그냥 분해할 수 있다. 구간을 분해할 수 있다. 알았지? 그러니까 합치는 거는 가시적으로 너무나 잘하는데 합쳐진 걸 분해하는 걸 잘 못한다는 소리야. 너무 중요한 거 알았지? 이렇게. 물론 덧셈 뺄셈 다 책이 있는 건 넘어갑니다. 알았죠? 이렇게 우리가 성질을 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시겠지만 뭐 여기 기초 문제들은 다 적분 잘해서 뭐 한다? 값을 계산하는 그런 것들을 연습하는 거고, 개념을 조금 더 쭉 설명하고 문제풀이 갑니다. 알았죠? 갑시다. 우리 미적분 반은 보강 없이 정적분 활용을 정말 가볍게 끝낼 거거든요. 알았죠? 활용은 정말 가볍게 끝내도 되는 부분이라 다음 주 화요일, 목요일 수업까지 하면 보강 없이 수업 종강이 가능할 듯 싶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3월달 때 다시 내신 대비 열심히 합시다. 자, 3번 갑시다. 3번. 정적분의 칭한적분법. 부정적분과 크게 다를 바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부정적분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 오케이? 예를 들어보자. 자,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가는데 x분의 lnx의 dx를 정적분하고 싶습니다. 우선 적분 구간은 나중 얘기고요. x분의 lnx 같은 경우가 기본적으로 치한적분을 사용하는 경우야. 그치? 그럼 당연히 우리가 얘를 적분하게 되면 부정적분과 그냥 가시적으로 보이는 차이점, 궁극적인 차이점은 아니지만 가시적으로 보이는 차이점은 적분 구간이 있는 거잖아. 어쨌든 우리는 누구를 치환할 거냐면 lnx를 치환합니다. 보세요. 그럼 지금부터 아래 끝이 어떻게 바뀌나 봐야 되는데, 자, 간다. 아래 끝이 x가 얼마야? 1이야. x가 1일 때 t가 얼마죠? ln1은 0이니까 0이 돼서 새로운 변수의 아래 끝은 0으로 바뀌는 거야. 알았니? 윗끝은 2예요. 그러면 t가 1로 바뀝니다. 됐습니까? 즉, 한 번 아래 끝은 영원한 아래 끝. 그치? x의 아래 끝을 대입할 때 새로운 아래 끝이 나오고요. x의 윗끝을 대입할 때 새로운 윗끝이 나오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증명 없이 가도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하던 대로 하시면 됩니다. 얘를 어떻게 미분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니? x분의 1에 x분의 1에 dx는 dt가 되죠. 그래서 인테그랄 새로운 아래 끝과 윗끝 쓰시면 되고요. t dt. 정적분은 값이기 때문에 그냥 값을 구하면 끝나는 겁니다. 부정적분은 t를 다시 원래 원상복귀 시켜줘야 되는 거였지만 정적분은 값이기 때문에 그냥 적분하시면 됩니다. 자, t 적분하면 2분의 1에 t의 제곱 0부터 1까지고요. 아래끝, 윗끝 대입하면 되기 때문에 2분의 1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하시면 된다. 라고 보면 됩니다. 그쵸? 괜찮니? 그래서 뭐 책에 있는 거를 좀 우선은 뭐 그냥 굳이 정리를 해야 되나? 쌤 이거 문자로는 따로 정리하지 않을게. 알았지? 이 예를 통해서 정리해도 괜찮겠죠? 좋습니다. 네 번째. 정적분의 부분적분법. 여기까지가 기본 개념이야. 정적분의 부분적분법. 됐습니까? 자, 우리 이게 부분적분법이죠. 인테그랄 fx의 g'x가 적분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아까 결론은 이거였죠? f 곱하기 g 마이너스 인테그랄 f 프라임 gx의 dx인데요. 그냥 별거 없이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여기 아래 끝과 윗 끝이 이렇게 붙잖아요. 그치? 여기 달라지는 건 여기다가 아래 끝, 윗 끝
이렇게 그대로 바꿔 대입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여기서 요 녀석이 의미하는 건 우리 적분을 했을 때 윗끝을 대입한 거에서 윗끝 대입하는 거니까 FB 곱하기 GB에서 아래끝 대입한 걸 빼면 됩니다. FA 곱하기 GA를 빼면 되는 계산으로 저 값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진짜 별거 아니죠? 맞아요. 물론 저런 거에 숨은 의미들, 이런 것들은 기하학적 의미들, 이런 것들은 방학 때 안 하고요. 내신 대비 때, 수능 대비할 때 그 의미들을 설명하고 지금 방학 때는 하는 방법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알겠어요? 기운 욕해? 응. 자, 오늘 목표 진도는 여기까지인데 이제 문제풀이 갑니다. 자, 갑시다. 자, 가보자. 맞풀 1번. 자, 정조분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그냥 3개 다 풀어봅시다. 까짓 거 1부터 2까지 갑니다. 부정조분 까먹으신 분들은 이것 통해서 복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x 곱하기 x분의 1 분의 1 이렇게 된 걸 적분하래요. 알겠죠? 물론 문제에서는 x제곱 플러스 x라고 나왔지만 이렇게 바꿨습니다. 자, 분수함수입니다. 자, 분모 미분의 결과가 분자가 아니면 우선 분분수 변형을 통해서 식을 정리해야 되겠지. 자, 얘가 뭐랑 똑같니?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바로 분해합시다. x분의 1에 마이너스 x 플러스 1분의 1로 바꿔주면 되겠네. 그치 얘들아? 그럼 적분하자. x분의 1은 자 ln 원래 절대값 x 써줘야 돼. 알았지? 네, 적분구간이 양수니까 이렇게 써도 상관없습니다. 마이너스 ln의 x 플러스 1에 1부터 2까지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대입하면 어떻게 되죠? 2 대입하니까 ln 2가 되고 1, 0이 되죠? 마이너스 2 대입하니까 ln 3 마이너스 ln 2가 됩니다. 그래서 계산하게 되면 2 ln 2 마이너스 ln 3이 되는 거 알 수 있겠네요. 뭐 이거 합쳐서 계산해도 상관없다. 알았지? 이렇게 하는 거야. 괜찮니? 어렵지 않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번 가겠습니다. 자, 인테그랄 6분의 파이부터 3분의 파이까지 1 마이너스 코사인 x의 제곱분의 3 플러스 2 사인 x 제곱의 dx를 적분해달라고 나와 있네요. 됐습니까? 얘들아, 적분의 기본은 공식으로 변형 가능한가? 그게 아니면 치환적분을 쓸 것인가? 등등등 생각인데 공식 변형 가능할 것 같아요. 그쵸? 여기서 보니까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이 사실상 뭐랑 똑같지 얘들아? 얘가 사인 제곱과 똑같다. 그치? 괜찮니? 그러면 요식 정리하면 어떻게 되겠니? 정리하면 인테그랄 6분의 파이부터 3분의 파이까지 더했어요. 사인 제곱분의 3 곱하기 코시컨트의 제곱 플러스 2가 되죠. 이렇게 그거의 dx가 됩니다. 맞습니까? 좋아요. 자, 코시컨트는 공식이 있습니다. 3 밖으로 나가고요. 얘들아, 코시컨트 제곱이 되려면 누구를 미분해야 돼요? 마이너스 코탄젠트 미분해야 되겠지. 코탄젠트 미분이 뭐니까? 마이너스니까. 그치? 자, 그다음에 아래 끝은 6분의 파이. 여기는 3분의 파이. 각각 해도 상관없잖아요. 플러스 2예요. 2x. 아래 끝은 6분의 파이, 윗끝은 3분의 파이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알았죠? 부호만 조심하자. 3. 여기다가 3분의 파이 대입할게요. 그럼 마이너스
코탄젠트 3분의 파이. 부호 조심하세요. 맘마. 여기는 플러스가 돼야 되는 거지, 얘들아. 플러스 코탄젠트 6분의 파이가 됩니다. 3분의 파이 대입하니까 3분의 2파이에서 빼기 3분의 파이를 계산하시면 되죠. 됐습니까? 혹시 우리 반 그럴 리 없겠지만 코탄젠트 까먹으신 분들, 코탄젠트는 뭐분의 뭐예요? 탄젠트 분의 1입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하시면 될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마플 2로 갈까요? 절대값이 있다. 절대값이 있는 정적분. 얘들아, 이거 그냥 알아둘까? 함수에 절대값 기호가 포함됐어. 절대값 기호가 있어. 함수에 절대값 기호가 있는데 정적분하라는 소리는 어느 정도 뭐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넓이. 절대값이 있는데 정적분이 있으면 넓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괜찮니? 자, 거기서 한번 몇 번을 볼 거냐면은 두 번째 거만 볼게. 자, 인테그랄 0부터 파이까지 절대값의 코사인의 dx를 구해달라 그랬거든?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코사인 그래프를 그릴 것인가, 그러니까 코사인의 절대값을 그릴 것인가 라고 생각이 들지만 사실상 이런 의미도 있어요. 갑니다. 0부터 파이까지 코사인 그래프 그릴 줄 알아야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여기가 파이. 사실상 0부터 파이까지 코사인의 절대값이기 때문에 이거야 원래 올리면. 그러니까 요 녀석과 요 녀석에 대한 정적분이라는 소리는 사실상 요 둘의 뭐 넓이를 구하라는 소리니까 우리가 절대값을 굳이 올리지 않더라도 절대값이 갖는 의미가 뭡니까? 라 그러면 이 부분과 이 부분으로, 그치? 봐봐. 얘는 함수가 음수 쪽에 있으니까 정적분 값은 음수가 나올 건데 여기서 절대값 코사인이 나왔으니까 이 둘의 뭘 구해달라? 넓이를 구해달라. 이게 바로 뭐냐면 절대값이 있는 상황에서 해석하는 방법이야. 여기서 또 우리가 절대값을 막 쓰지 마시고 얘랑 넓이가 똑같죠? 대칭성. 맞습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하면 됩니다. 얘는 2배의 인테그랄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어차피 위쪽에 있는 거니까 코사인의 dx 하게 되면 저 넓이를 그냥 구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 알았지? 절대값은 넓이. 잠깐만요. 자, 정적분의 치환적분법 연습하겠습니다. 봅시다. 자, 방법을 대충 알았으니까 몇 개 연습하고 문제풀이 갈게요. 갑시다. 여기 있는 거 풀어보겠습니다. 체크하세요. 821번에 1번, 그 다음에 3번. 됐습니까? 824번에 3번. 요 세 개만 연습하고 풀어보겠습니다. 카메라 잠깐 꺼줄까요?